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렌즈로 문화를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단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미터, 킬로그램 같은 단위 속에 과연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먼저 드실 거예요. 아니, 문화를 이해한다면서 왜 하필 딱딱하게 느껴지는 측정이나 단위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정말 깊이가 있어요. 측정이란 게 사실 인류가 사용했던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언어 중 하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막 문명을 이루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늘 무언가를 재고 있었거든요. 우리 일상을 한번 볼까요? 배고플 때 밥 다 되려면 얼마나 남았지? 묻고 해질녘엔 지금 출발하면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시간을 가늠하잖아요. 자나 저울이 없어도 우린 본능적으로 더 많다, 더 적다, 충분하다, 부족하다를 늘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가 이 가늠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한 문화의 크기감이라는 건데요. 이 단위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크기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사회가 공유하는 일종의 감각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크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해도 되지만 저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와 같은 암묵적인 합의 말이죠. 이 감각이야말로 그 사회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대 중국에서 음악의 기준음, 즉 음높이를 어떻게 통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귀로만 듣는 소리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리의 길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딱 고정시킨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길이의 기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건데 바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장 알갱이였어요. 질서를 만들고 싶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런 크기감이 실제 단위에는 어떻게 녹아들어 갔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연과 농업, 그러니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곳에서 태어난 단위들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땅을 얘기할 때 제곱미터, 평, 이런 추상적인 면적으로 딱딱 계산하잖아요? 근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땅은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넓이처럼 노동과 시간으로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경험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중요했던 질문은 이 땅이 얼마나 넓은가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보다는 이 땅으로 몇 명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단위 하나에 생존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서아프리카로 가볼게요. 아칸족이 썼던 금저울추인데요. 여기에는 그냥 무게만 띡 쓰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속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본질은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한 저울추가 거래의 도구를 넘어서 삶의 지혜를 전하는 매체가 된 겁니다. 도량형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죠. 자, 이 숫자 24.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순금, 24캐럿 할 때 그 캐럿의 기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기준이 어디 무슨 첨단 연구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옛날 상인들이 손바닥에 딱 쥐어봤을 때 잡히는 캐럿나무 씨앗, 그 평균 개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주 정밀해 보이는 현대의 기준이 사실은 이렇게나 인간적인 감각에서 출발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를 좀 옮겨서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단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배럴,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 가격 얘기할 때 항상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초창기 석유 산업에서 석유를 담아 나르던 바로 그 나무통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때는 1ml까지 정확하게 재는 것보다 이 통 하나에 얼마, 이렇게 운반하고 거래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정밀함보다는 실용성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산업시대의 크기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갤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보통 1갤런 하면 딱 정해진 하나의 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인을 담는 1갤런이랑 에일 맥주를 담는 1갤런의 실제 크기가 달랐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이고 통일된 기준보다는 이걸 어디에 쓰느냐,
그 실제 쓰임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무엇을 재느냐가 단위의 크기를 결정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요. 이걸 다 모아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량형을 이해한다는 건 1인치는 2.54cm 이런 환산표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죠. 단위를 보면요. 그 사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정밀함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실용성을 더 쳤는지 같은 핵심 가치가 보이고요. 또 그 기준들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에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의 리듬과 질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유물이나 기록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이 단위 속에 더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들 있잖아요. 메가바이트, 픽셀, 기가통 이런 디지털 시대의 단위들은 아주 먼 훗날 사람들에게 21세기를 살았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